최근에 LX 세미콘에 대해서 좀 다뤄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은 LX 세미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한 43% 주가가 올라왔는데 최근에 주가가 흐르고 있어요. 최근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2분기 어닝 쇼크가 나타났습니다. 증권사 추정치가 거의 한 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타날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는 한 100억도 안 나타난 것 같아요. 실적이 진짜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났는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 때문에 이렇게 좀 실적이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작년도 4분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증권사 예측치는 한 600억 정도 나올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는 한 100억 중반? 한 요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게 LX세미콘이 일을 못해서라기보다는 재고자산이 그만큼 많이 쌓였다라는 거죠. 안 팔리던 게 그만큼 창고에 많이 쌓였기 때문에 요걸 평가 손실로 취한 건데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났다는 게 좀 그렇게까지 뭐 달가운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거는 매출 대비해서 재고자산 비중을 나타내는 건데 재고자산이 진짜 굉장히 많이 쌓였긴 했어요. 작년도에 재고자산이 이렇게 많이 쌓였다는 거는 실제로 이게 다들 안 팔렸다라는 거죠. 업황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비중이 높아진 거고 최근에는 그래도 좀 감소를 하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좀 거꾸로 보면 됩니다. DDI 칩 수요가 좋으면,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면 이게 반대로 떨어지고 시장이 나쁘면 올라갑니다. 실제로 20년도부터 LX 세미콘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요 재고 자산이 올라갈 때 LX 세미콘의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감소를 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봤을 때는 올해는 일단 작년도 대비해서 좀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피크아웃 우려인 거죠. 21년도에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그때 이후로 쭉 업황이 좀 안 좋아졌다가 내년에는 그래도 좀 업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주가 패턴을 보면 LX세미콘은 2020년도 코로나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는 반도체 쇼티지 이야기 나타나면서 뭐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다 올랐었죠. LX 세미콘도 당연히 그때 주가가 좋았었고 당시에는 LG 디스플레이마저 흑자가 나타났습니다. 21년도에 흑자가 나타났죠. 여튼 최근에는 디스플레이 쪽으로 출하량도 높아지고 있으면서 LX 세미콘도 좋았는데 최근 실적 발표 이후로는 좀 주가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2020년도 후로 LX 세미콘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때 주가도 당연히 좋았었던 거고 최근 실적은 진짜 완전 바닥을 쳤어요. 근데 앞으로는 실적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지난 10년간 실적 추이를 보면 LX 세미콘이 그렇게까지 돈을 잘 벌던 기업은 아닙니다. 2012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8년 동안 LX 세미콘은 뭐 실적이 우상향 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사이클을 그리면서 움직였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실적이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올레드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LX 세미콘은 어찌 보면 LG 그룹사에서 나온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라는 안정적인 수요처도 있고 최근에는 삼성 디스플레이랑도 협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삼성전자에 패널을 납품하고 있고 최근에는 아이폰 15도 이제 곧 있으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완전 과거처럼 그렇게 실적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년도, 21년도 요때 반도체 쇼티지가 있었던 그 실적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실적이 완전 과거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진도 보면 좋을 때는 25%까지 찍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5%, 7%요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볼 수 있는 게 LCD TV 패널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하단을 치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하면 LX 세미콘도 당연히 좋을 수 있고 LG 디스플레이도 요 뉴스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있죠. LX 세미콘이랑 LG 디스플레이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TV 패널 가격도 한번 계속해서 추이를 추적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패널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디스플레이 업체들한테는 좋으니까요. 올레드 수출액도 최근 들어서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YOY 기준으로는 뭐 마이너스인 상태이긴 하죠. 디스플레이 토탈 월별 수출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이제 하단을 치고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점을 좀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올레드 시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겁니다. 올레드 시장이 성장을 하면 당연히 이 올레드라는 게 소형 디스플레이도 쓰이고 대형 디스플레이도 쓰이잖아요. 근데 LG 디스플레이, LG 전자는 보통
TV, 그러니까 대형 디스플레이 쪽에 특화되어 있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보통 모바일, 소형 디스플레이 쪽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소형 디스플레이나 대형 디스플레이 모두 OLED를 채택할 거고 이 시장이 점차적으로 커질 텐데 LX 세미콘은 LG 디스플레이 뿐만이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한테도 앞으로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점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도 이제 아이폰에 OLED를 채택하죠. 아이패드에도 OLED를 채택합니다. 그리고 대만의 이노룩스사의 패널 출하량을 보면 이게 LX 세미콘의 주가 선행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패널 출하량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형 패널 쪽은 그렇게 올라가진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게 IT 수요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긴 하지만 대형 패널 쪽으로는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아이폰 15가 출시가 되죠. 이 점도 좀 시장의 센티멘트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좀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에 패널을 이제 공급을 하죠. LX그룹사가 LG그룹사에서 이렇게 떼어져 나온 기업이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어찌 보면 가장 안정적인 수요처인데 LG 디스플레이가 잘 되면 LX 세미콘한테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X 세미콘 자체적으로도 삼성 디스플레이랑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DDI 공동 R&D 돌입을 시작했죠. 그래서 최근에 물론 재고가 많긴 하지만 삼성 디스플레이 덕분에 재고 부담을 던다라는 뉴스도 있으니까 이 점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되게 아쉬운 점이 원래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 IT 수요도 높아지고 TV 패널 출하량도 높아지고 모바일 쪽으로도 좋아질 수가 있었겠죠. 근데 리오프닝 기대를 했지만 아쉽게 됐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인데 최근에 0% 거의 중국이 소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경제 성장률이 완전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원래 중국이 좀 경제가 괜찮아지면 LX 세미콘도 기대를 해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아쉽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LX 세미콘은 요점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배당을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돈을 잘 벌면 배당도 그만큼 많이 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년도, 21년도, 22년도 요때 실적이 좋았습니다. 보통 LX 세미콘은 배당 성향을 한 25에서 30% 정도 가져가는데 순이익이 그만큼 많이 나타나면 그만큼 배당으로 다 주니까 그만큼 좀 주주환원 정책을 강하게 가져가는 기업이다,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업을 좋아해요. 그래서 올해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 한 3.4%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좀 안 좋기 때문에 EPS가 많이 꺾였죠. 21년도, 22년도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 실적은 좀 재고가 많고 앞으로 또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EPS가 더 깎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한 3.4%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LX 세미콘의 지난 10년 동안 평균 배당 수익률이 보통 한 2.5% 정도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한 3.4%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좀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배당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팹리스 기업입니다. LX 세미콘은. 그러면 유형자산 투자를 많이 안 해도 돼요. 공장 설비 투자를 많이 안 해도 된다는 거는 프리 캐시 플로우가 많이 남아 돈다는 거죠. 프리 캐시 플로우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유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입니다. 근데 유형자산을 그만큼 투자를 안 하면 감가상각도 별로 안 나타나고 주주들한테 오히려 환원할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자본적 지출이 많지 않은 기업을 좋아하는 대표적인 분이 있는데 바로 워런 버핏이죠. 이 차트를 보면 이익잉여금이 꾸준히 늘어날 때 유형자산은 여기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거의 늘어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현금성 자산인 당좌자산이 잘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성향 한 30% 가져가고 순이익이 확 늘어나면 그만큼 주주들한테 환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벌어도 그만큼 주주들한테 환원을 안 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아니, 대다수인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죠. 근데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많다 보니까 유형자산 투자를 많이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좀 주주 환원이 또 높은 것도 있어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LX 세미콘이 기존의 제조업보다는 좀 소프트웨어 그리고 팹리스 이런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X 세미콘을 투자할 때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대만 노바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노바텍과 주가가 같이 움직입니다. 노바텍도 마찬가지로 DDI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주가 추이를 보면
같이 올랐다가 같이 떨어졌다가 같이 올라갔다가 같이 떨어졌다가 같이 오르고 최근에도 같이 떨어지고 있죠. 물론 노바텍은 조금 떨어졌는데 LX 세미콘은 이번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튼 그래도 주가가 같이 움직인다. 요 점을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LX 세미콘이랑 노바텍을 비교하면 어떠냐? 물론 노바텍이 훨씬 더 큰 기업입니다. 노바텍은 시가총액이 거의 한 10조 정도 나오는 기업이에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PER이랑 PBR 한번 보면 LX 세미콘이 훨씬 더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4년도 기준 PER을 보면 거의 한 2배가량 차이가 나고 PBR은 한 2.5배가량 차이가 나죠. 물론 노바텍이 더 큰 기업이다 보니까 노바텍한테 조금 더 밸류에이션을 높게 가져갈 수 있긴 하지만 LX 세미콘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라는 안정적인 수요처도 있고, 또 LG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애플이랑 친하죠.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랑도 협업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제 LG 디스플레이랑 같이 움직이고,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한테도 이제 납품하고, 이런 것들을 토탈적으로 봤을 때 저는 LX 세미콘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튼 LX 세미콘의 최근 주가를 보면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씩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불안한 점은 디스플레이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중국이 계속해서 기술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쪽은 거의 치트키를 치면서 돈을 무한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혹시나 올레드 시장도 중국이 잘하지 않을까, 이런 좀 두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조선도 마찬가지죠. LNG선과 같은 프리미엄 하이엔드 산업 쪽으로는 우리나라가 늘 잘해왔습니다. 배터리 쪽도 중국의 LFP 저렴한 거는 잘하고 있지만 삼원계와 같이 좀 고부가 가치 같은 거는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죠. 그래서 올레드도 우리나라가 좀 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장기적으로 보면 LX 세미콘은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